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는 순간 늙습니다. 지금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죠. 퇴직 후 마을 어귀에 앉은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죠. 젊을 때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어. 지금은 세상이 나를 내쫓더군. 그의 주머니엔 돈보다 후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는 평생 지금만 좋으면 된다며 살았어요. 미래는 늘 먼 이야기였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젊을 땐 건강했으니까요. 돈도 벌고 있었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늘 조용히 계산서를 내밉니다. 50대가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60대엔 병원에 가는 날이 더 많아졌죠. 검진 결과를 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운동했더라면, 술을 줄였더라면, 담배를 끊었더라면, 통장을 열어봤어요. 생각보다 남은 게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금방 바닥났죠. 자식들 결혼 자금에, 손주 돌잔치에 이것저것 써버렸습니다. 노후 준비는 늘 다음에 하려고 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더 많았으니까요. 그가 지불해야 할 값은 준비 없는 안일함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방종이 늙어서의 고통이 됐죠.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됐습니다.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지 몰랐죠.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인데 나는 100m 달리듯 살았어. 처음엔 빨랐지만 결승선 앞에서 쓰러졌죠. 돌아보니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요. 건강도, 돈도, 준비도 하나같이 부족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생각했어요. 저들도 나처럼 살까? 오늘만 보고 달리다가 나중에 후회할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멀게 느껴지겠지만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은 거지. 젊을 때의 나는 늙은 나를 배신했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들죠. 당장 눈앞에 즐거움만 쫓다간 나중에 대가를 치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도 미안함으로도 돈을 잃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에겐 두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과 딸이었죠.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사업 좀 해볼까 해.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친구랑 같이 하는 건데 돈만 있으면 대박 날 거야.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노후 자금인데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줘. 1년 안에 갚을게. 어머니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아들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어쩌다 통화하면 바빠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였어요. 1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어요. 엄마, 결혼 준비 좀 도와줘. 예식장도 비싸고 신혼집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해주시던데 그 말에 어머니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또 얼마나 힘들까. 미안한 마음에 또 돈을 냈어요. 남은 예금을 거의 다 털었습니다. 딸은 고마워했죠. 엄마 최고야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남는 건 텅 빈 지갑과 깊은 서운함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돈은 돌려받지 못했죠. 미안해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딸은 결혼 후 바빠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봤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가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약값도 부담스러웠죠.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 건데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해.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말 도와야 할 건 자식이 아니라 나의 노후였는데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음은 따뜻해야 하지만 손은 차가워야 할 때가 있어요. 돈을 줄 땐 신중해야 합니다. 내 노후가 먼저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나를 힘들게 해선 안 됩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배웁니다. 너무 늦게 배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동화 속에만 있어요. 현실에선 줄 때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를 가르쳐라. 그리고 미끼 살 돈까지 주지는 마라. 도움과 의존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내가 먼저 안정돼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기억하세요. 산소 마스크는 자신이 먼저 쓰고 남을 도와야 합니다. 노후의 적은 가난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30년을 회사에 다녔죠.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죠. 이 상품 지금 가입하시면 이자가 높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쏟아졌어요. 연복리, 달리, 중도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좋은 거로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직원의 말이 법처럼 들렸으니까요. 설명서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았죠. 은행 직원이 나쁜 걸 권하겠어? 3년 뒤 목돈이 필요했어요. 손주 학원비를 대줘야 했습니다. 중도해지하려고 은행에 갔죠. 원금에서 500만 원이 깎입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자는 왜 이렇게 붙는지, 세금은 어떻게 빠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확인 안 했죠. 주변의 권유가 진리처럼 느껴졌어요. 요즘 다들 이거 한대 그러면 따라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장 내용도 모르고 가입했죠.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아까웠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은 안 나왔어요. 이건 보장 항목이 아닙니다. 약관을 읽어봤더라면 투자 사기도 당했어요. 지인이 소개한 투자였죠.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야. 귀가 솔깃했습니다. 1천만 원을 맡겼어요. 6개월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사람도 돈도 사라졌죠. 세금도 문제였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하는 줄 몰랐죠. 몇 년 뒤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가산세까지 붙어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해줬어요? 하지만 모르는 건 본인 책임이었어요.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몰랐죠. 알고 보니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어요. 지식은 갑옷이 아니라 방패다. 모르고 싸우면 진다. 노후에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그 돈을 지킬 지식이 필요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공부는 가장 값싼 보험이 됩니다. 금융 공부를 시작하세요. 이자, 계산법, 세금 구조, 보험 약관 어렵게 느껴지지만 배우면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아요. 무료 강좌도 있죠.
복지관에서 금융 교육을 해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수수료 내더라도 재무 상담을 받는 게 낫습니다. 혼자 판단하다 잃는 돈이 훨씬 커요.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작은 글씨일수록 중요한 내용이죠. 주변 말만 듣지 마세요. 다들 한대는 위험한 말입니다. 남의 상황과 내 상황은 달라요. 내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건 버는 것만큼 중요해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늙어서 다시 벌 수는 없으니까요.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을 순 있습니다. 무지는 세금보다 비쌉니다. 모르면 당하죠. 알면 지킬 수 있어요. 공부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공고를 보고 등록했어요. 첫날 교실에 들어서니 다들 쳐다봤죠. 할머니, 여기 초급반이에요. 네, 알아요. 전 처음이거든요. 손이 굳어서 건반을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음이 자주 틀렸죠. 옆 사람들은 술술 쳐냈는데 할머니만 뒤처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만둘까 생각도 했죠. 하지만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집에서 매일 30분씩 연습했어요. 손가락이 뻣뻣해서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3개월이 지나니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었습니다. 웃음은 늘 반듯했어요. 틀려도 웃고 잘 쳐도 웃었습니다. 손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그녀의 말이었죠. 발표의 날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박수 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배우는 순간 젊어집니다. 뇌가 활성화되죠. 새로운 걸 익히면 신경세포가 연결돼요.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한 할아버지는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배우지 못한 게 아쉬웠죠. 손주들이 영어하는 걸 보니 나도 하고 싶더라고. 처음엔 알파벳도 헷갈렸어요. 앱을 깔아서 매일 단어를 외웠습니다. 유튜브로 발음을 따라했죠. 2년 뒤 간단한 회화가 가능해졌어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책 한 권, 악기 하나, 언어 한마디, 그것들이 마음의 주름을 펴줍니다. 배움에 나이 제한은 없어요. 난 너무 늙었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늙는 겁니다. 어느 80대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손주들이 가르쳐 줬죠. 할머니, 여기 누르고 이렇게 하면 돼.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카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했습니다. 사진도 보냈죠. 할머니 멋지다, 아이들이 칭찬했어요.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댄스 뭐든 좋아요.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버리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죠.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멈춘 순간 늙는 거예요. 움직이면 살아있는 겁니다. 삶의 후반부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젊을 땐 먹고 살기 바빴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다 해보세요. 늦은 건 없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뭘 배울지 생각해 보세요. 내일 어디 갈지 계획하세요. 다음 주엔 뭘 할지 적어보세요. 배우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반짝이죠. 희망이 있어요. 내일이 기대됩니다. 그게 젊음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하루를 볼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밥 먹고 TV 보고 또 밥 먹고 오후엔 할 일이 없습니다.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들 바빠 보여요.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기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합니다. 그 길어진 시간 속을 메꾸지 못하면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자식들은 바빠요.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죠. 전화해도 통화는 짧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매일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나도 할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관계가 아니라 취미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한 할머니는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처음엔 뭘 쓸지 몰랐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 이것만 적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쓸 게 생겼습니다. 아침에 본 새, 길에서 만난 고양이, 떠오른 옛날 기억. 글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채워졌습니다. 쓰다 보니 생각이 정리됐죠. 마음도 편해졌어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아요. 한 할아버지는 연필 하나로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나무를 그렸어요.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상관없었죠. 그리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몇 달 지나니 그림이 늘었어요. 색연필도 샀습니다. 집 안 풍경, 창밖 하늘, 화분에 꽃 그릴 게 많았죠. 그림첩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걷는 것도 훌륭한 취미예요. 한 할머니는 매일 1만 보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3,000보만 걸어도 숨이 찼죠. 하지만 꾸준히 하니 체력이 늘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걸었어요. 몰랐던 골목길을 발견했죠. 예쁜 카페, 작은 서점, 공원 벤치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진 찍기, 원예, 독서, 요리 뭐든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걷고 배우며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알게 되면 고독은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한 시간이 돼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됩니다. 내 속도로 살 수 있죠.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어요. 나만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건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침묵의 친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취미 하나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거면 됩니다. 5분, 10분이면 충분해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늘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그는 무작정 기차를 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가고 싶었어요. 어디든 상관없었죠. 역에 가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창밖에 들판을 봤어요. 노란 유채꽃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춤추는 것 같았죠. 그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나만 늙은 줄 알았구나. 1시간 정도 가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물결이 반짝였어요. 기차에서 내려 방파제를 걸었죠. 짠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집에선 우울했는데 밖에 나오니 기분이 좋아졌죠. 작은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횟집에 들어갔어요. 물회를 시켰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죠. 맛있네. 혼잣말을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네, 그냥 훌쩍 왔어요. 잘하셨어요. 사람은 가끔 훌훌 털고 나와야죠.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새로운 공기, 낯선 얼굴, 모르는 길이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면 무뎌져요. 감각이 죽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타고 싶었어요. 종점까지 갔죠. 산골 마을이 나왔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밭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멀리서 오셨네. 우리 집 와서 물이라도 한잔 하세요. 마당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바빠서 여기 안 와요. 그래도 어르신네들은 가끔 오시더라고. 좋은 곳이에요. 그냥 시골이지 뭐. 하지만 그에겐 특별했어요. 고요한 공기, 새소리, 흙냄새 서울에선 못 느끼는 것들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하다 일어났어요. 건강하세요. 때로는 하루짜리 여행이 평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떠났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었죠. 옆 동네, 다음 역, 버스 종점 가까운 곳도 여행이 됩니다. 걷는 코스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워요. 다른 카페, 다른 식당, 다른 공원. 집에만 있으면 갇혀요. 세상이 좁아집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다른 풍경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세요.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정지하면 썩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산책이라도 하세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아요. 안 가본 길로 가보세요. 새로운 가게를 발견할지도 몰라요.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요. 봄엔 꽃이 피고, 여름엔 푸르고, 가을엔 단풍이 들고, 겨울엔 눈이 와요. 같은 길도 매번 다릅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세요. 사진을 찍으며 걸어요. 예쁜 걸 찾게 됩니다. 작은 꽃, 고양이, 하늘, 구름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여행은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집을 나서는 순간 이미 여행이 시작됐어요. 부부는 거울처럼 닮아간다고 합니다. 함께 산 세월이 얼굴에 새겨지죠. 주름도 비슷한 곳에 생겨요. 말투도 습관도 닮아갑니다. 한쪽이 지치면 다른 한쪽도 무너집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팠어요. 병원을 오가며 아내가 간병했죠. 몇 달이 지나니 아내도 쓰러졌습니다. 당신만 챙기느라 나를 잊었어. 아내가 말했어요. 남편은 미안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당신까지 힘들게 하네.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작은 것에도 짜증이 났어요. 밥이 왜 이래? 내가 아파서 그래. 나도 아픈데 누가 나 좀 챙겨줘?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사랑은 말보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힘들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내 고통만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어. 아내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화풀이했네. 서로를 안아줬죠. 그동안 고마웠어.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상처를 녹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산 부부예요. 티격태격했지만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젊을 땐 사랑이 뜨거웠어요. 열정적이었죠.
늙어선 사랑이 고요해집니다. 물처럼 잔잔해요. 하지만 깊이는 더 깊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를 봤어요. 느린 걸음이었죠. 서로 속도를 맞춰 걸었습니다. 한 사람이 멈추면 같이 멈췄어요. 여보, 저기 꽃 예쁘다. 그러네.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았죠. 어떤 부부는 매일 싸워요.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이나 잘하세요. 원망만 쌓입니다. 과거를 들춰내며 비난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워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이에요. 인생의 끝에서 가장 아쉬운 건 표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아꼈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늦게라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하세요. 내일은 늦을지 몰라요. 당신과 살아서 좋았어.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간단한 말이에요. 하지만 전하기 어렵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게 남은 인생의 복리입니다. 사랑의 이자가 쌓여요. 작은 감사 표현이 큰 행복이 됩니다. 쌓이고 쌓이면 노년이 풍요로워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뭐 먹고 싶어? 작은 관심이에요. 하지만 그게 사랑입니다.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충고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지팡이예요. 한쪽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함께 있어야 걸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손 놓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멀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죠. 운동도 안 하고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70이 넘으니 몸이 신호를 보냈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했죠. 나이 들면 다 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넘어졌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졌어요. 허리를 다쳤죠. 병원에 갔더니 뼈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셨어야죠. 입원했어요. 누워있으니 무기력했습니다. 돈도 관계도 추억도 손 닿지 않았어요. 아무 소용 없었죠. 건강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재활을 시작했어요. 조금씩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안 하면 더 나빠질 테니까요.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젊을 때 운동했더라면, 식습관을 관리했더라면, 정기검진 받았더라면,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돌보세요. 스트레칭만 해도 달라요.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제자리 걷기 뭐든 괜찮아요. 식사도 중요해요. 짜게 먹지 마세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약도 제때 챙겨 드세요. 귀찮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혈압약, 당뇨약 빠뜨리지 마세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를 절약하지 마세요. 지금 쉬어야 할 때 쉬세요. 지금 먹어야 할 때 먹으세요. 지금 쉬어야 할 때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가 큰일 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면 들으세요. 아프면 쉬세요. 참지 마세요.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해요. 화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명상도 해보세요. 심호흡만 해도 달라져요.
잠도 충분히 자세요. 7시간은 자야 합니다. 늦게 자지 마세요. 일찍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이에요. 후회는 항상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 관리했더라면, 아플 때 병원 갔더라면, 운동했더라면, 늦었다고 느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1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스트레칭 한번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잃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있을 때 지키세요. 내 몸이 제일 소중합니다. 결국 남는 건 자신이에요.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전부예요. 그걸 지키는 게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죠.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생의 첫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다시 써보세요.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원고를요.